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5가지 유형의 보험 중에서 두 번째 보험입니다. 적립금이 과다한 보험. 네, 요즘은 사실 좀 별로 없어요. 요즘은 워낙들 많이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 보험에 대해서 이제 고객님이랑 상담을 하기 전에는 보험의 기본적인 구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보험료를 이렇게 낼 때는 합계 보험료를 이제 월납 보험료로 내잖아요. 그렇죠? 5만 원이라고 하면 그 중에서 보장성 보험에 들어가는 보장보험료가 있고 적립보험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 적립보험료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적립보험료는요, 고객님께서 중간에 보험을 해지를 하시거나 뭐 이제 정리를 하시게 됐거나 보험의 만기가 됐을 때 돌려받는 돈, 해지하는 돈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자면 그 보험의 보장을 받는 데 있어서 이게 필요한 돈인가요? 하나도 하등 필요가 없는 돈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적립보험료를 많이 태우는 경우가 예전에는 이런 업셀링이라고 하잖아요. 일명 고객님 혹은 뭐 이제 그러니까 상황극을 전 좀 좋아하니까 상황극을 좀 해볼게요. 막 이제 또 모 화재 설계사님 오셔가지고 언니 운전자 보험 아직도 안 들었어? 들어 빨리 들어. 뭐 여기 서명해. 그러니까 얘 용순아. 왜 이렇게 비싸 운전자 보험 10만 원씩이나 해. 10만 원짜리 운전자 보험 없죠. 왜 10만 원씩이나 해? 뭐 어떻게 된 거야? 언니 이거 저축도 되는 거고 여기 보장도 받는 거니까 저축이랑 보장 동시에 해. 10년 있다가 이제 해지하는 건데 2년만 있다 해지해도 되니까 하나 해. 그러니까 그냥 저축도 되고 보험도 된다고 하니까 가입들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뭐 이제 뭐 지역 땡협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땡협 이렇게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 주택화재 보험 가입을 하실 적에 10만 원씩을 주고 가입들을 하세요. 네. 적립금이 많은 경우도 있고 저축보험 겸해서 주택화재 보험 관련된 특약을 넣는 경우도 있고 막 되게 복잡한데 문제가 뭐냐면 고객님들은 내가 저축을 겸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가입을 하니까 첫 번째 문제가 뭐냐, 내가 5만 원을 내면 5만 원을 내고 12달씩 10년을 유지를 하면 이 돈을 돌려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얼마죠? 600만 원이에요 이거? 네. 6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이 5만 원의 구성이 보장보험료 플러스 적립일지 적립보험료 들어갔을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설명을 안 해주잖아요. 잘. 근데 이거는 사실 뭐라고 얘기하나요? 저축도 되고 보장도 된다고 하면서 10년 되면 원금 대 언니 이렇게 얘기하죠. 안 그러는 분들도 계세요. 안 그러는 분들도 계시는데 안 그런 분들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중간에 해지했을 때 한 푼이라도 돌려받으시려면 적립보험료 이제 넣고 하셔라 이런 얘기도 해요. 근데 그럴 거면 다른 데 저축하죠. 그런데 뭐하러 이렇게 여기다 넣어요? 의미가 없잖아요. 장난치는 거잖아요. 그쵸? 조삼모사 아니에요, 그냥? 맞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왜 여기 넣느냐고, 그거를. 그래서 요즘은 추세가 어떻게 한다? 보장성 보험의 적립보험료를 빼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설계사들도 뭐 업셀링이니 뭐니 이런 욕심보다는 순수 보장성 보험으로만 이제 제한을 드리고 남는 돈으로 부족한 보장을 채우자! 뭐 이런 식의 개념들로 많이들 가고들 계세요. 가고들 있는데, 하지만 아직도 예전에 판매된 보험들 중에서는 적립보험료가 과도하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럼 그걸 어떻게 알아봐? 어떻게 알아봐? 그러네요. 궁금하네요. 어떻게 알아보냐? 이거는 제 팁이에요. 일반 개인이 운전자 보험을 가입할 때 5만 원 이상씩을 내기가 쉽나요? 어렵죠. 주택화재 보험을 가입할 때 5만 원 이상씩 내기가 쉽나요? 그럴 리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끼케야 3만 원에 누수 넣고 하면 3만 원 안팎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일배책을 넣어도 3만 원 안팎이야.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적립금을 태웠으니까 가능할 일이 많다. 그쵸? 그럼 우리가 그걸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하필이면 상품명도 어려워. 슬기로운 무슨 생활, 예, 가정이 머시기, 무슨 원 라이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주택화재 보험이야, 저축보험이야, 이게 참, 보험 이름도 참 다 어려워요. 그죠? 어렵잖아요. 우리는 그런 상품을 찾아가지고, 적립보험료를 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봐야 되는데, 그런 대표적인 보험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택화재 보험이랑 운전자 보험이 가장 많다. 개인이 가입을 했다. 영업용 운전자도 아니다. 근데 5만 원씩 이상씩을 내고 있다. 그러면 적립보험료 많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확인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런 거 얘기를 좀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 보험이 도대체가 내가 네 말을 듣고 해지할 필요가 뭐가 있어? 적립보험료 들어가 있으면 좀 어때? 아니 고객님 그게 적립보험료가 만기 600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3만 원 중에 만 원이 적립보험료, 이 적립보험료 만 원만 10년치를 곱해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이자를 더해서 드리는 거예요, 고객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고객은 한 번 유지한 건 싫어. 싫다고 얘기한다고요. 그럼 여기서 막힌단 말이죠. 어떡하지? 아씨. 방법이 없나? 방법이 진짜 없나? 아니, 그건 아니에요. 보통은 제가 이걸 딱 찍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순수 보장형 혹은 보장성 보험료, 무해지 이런 상품들로만 판매가 된 게 한 요 최근 1, 2년들이잖아요. 그렇죠? 적립보험료를 잘 안 태우고 가입한 게 좀 최근 1, 2년들이잖아요. 근데 다른 조직이나 다른 회사에서 아직도 그 유해지, 해지 환급금 있는 상품 판매하는 조직도 많아요. 그러니까 저해지, 무해지 말고 해지했을 때 해지 환급금이 많거나 있는 상품으로 파는 경우도 많다고요. 네, 왜냐하면 사람 일을 정말 모르니까. 네, 모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고객님한테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적립보험료가 많은 유형의 상품들, 주택화재보험이랑 운전자 보험 두 개 얘기 드렸어요. 두 개 얘기 드렸어요. 옛날 상품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특히 운전자 보험. 우리가 속된 말로 갈아태운다고 하잖아요. 왜 갈아태워야 될까요? 왜? 뭐가 잘못됐어요? 적립금 말고. 적립금이 고객님이 괜찮대. 난 괜찮아. 그냥, 한번 들어갔던 건데 왜, 그걸 굳이, 그걸 왜 해지하고 다른 거로 갈아타야 돼? 다른 걸로 바꿔야 돼? 싫어?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가끔 고객님들 중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예. 그럴 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요? 예. 운전자 보험의 적립금이 과도해요. 상황이.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바꿔줘야 돼? 그 적립금을 빼서 예. 다른 보장성으로. 그거 방법도 있죠. 근데 그것도 싫대. 이 사람의 생각을 좀 바꿔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예. 어떻게 했습니까?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자, 있잖아요. 운전자 보험은 적립금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만났을 때, 고객님을 만났을 때, 운전자 보험에 대한 화법을 몇 가지 이제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운전자 보험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뭐예요? 예, 왜 민식이법이 문제인 거예요? 내용이 잘 모르겠어요. 예, 어린이 보호구역 혹은 보행자가 보호받아야 하는 구역도 있을 거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무슨 일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보는 문제는, 첫 번째 문제는 애가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안타까운 일이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우리도 그런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보험의 보호를 받거나 뭐 어딘가의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어떻게 나중에 문제가 불거졌냐?
합의금에 대한 문제가 불거진 거예요. 그러면 사실 나중 일이긴 하지만 교통사고 일어난 그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난다고 치자고요. 주차된 차량들이 어떻게 주차가 돼 있습니까? 아니 무슨 겨우 차 한 대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주차가 양옆에 돼 있고 그런데 사이에서 애가 갑자기 뛰어나오잖아요. 누가 그걸 피해요? 어떻게 피해요? 못 피하죠. 그걸 못 피하는데 사고가 나면 우리가 합의금을 물어줘야 된다. 근데 그 합의금이 생각보다 크면 1억, 2억 정도가 되면 그 합의금이 어디서 받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 처리 지원금을 어느 보험에서 가입할 수 있죠? 그게 운전자 보험이에요. 근데 만약에 옛날 보험이에요. 적립금 많이 태워져 있어요. 거기에 많이 들어있거나 적게 들어있거나 안 들어있거나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거를 고객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 2억이 아니라 1억이라서 6주 미만은 600만 원이 아니라 없으셔서 변호사 선임비가 얼마밖에 없으셔서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은 설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설득을 못 하는 거라고요. 반대로 여쭤볼게요. 고객님, 지금부터 교통사고 나셔가지고 합의를 하셔야 돼요. 네. 합의를 하셔야 돼요. 운전자 보험에 3천만 원 들어있으시네요. 합의금이 2억이 나왔습니다. 2억을 지급하라고 일단 판결을 받으셨어요. 합의를 2억에 하겠대요, 2억에. 근데 지금 고객님이 가지고 있는 운전자 보험에 3천만 원밖에 없어요. 1억 7천을 지금부터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구해야지 합의를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인생이 편안하게 살려면 1억 7천만 원을 구하셔야 돼요. 1억 7천만 원, 현금은 어디서 구하실 거예요? 대출이요? 어떻게 해요? 네, 어떻게 해요? 네, 신용대출 못 받죠? 네. 신용대출은 본인의 연봉 수준에 근거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요, 반대로 물어볼게요. 예, 일가 친척 중에 그런 일 당하신 분이 있다고 치자고요. 1억 7천만 빌려달라요. 합의해야 되니까. 빌려줄 수 있습니까? 못 빌려줘요. 못 빌려줍니다. 인생 아무리 잘 산 사람도 지금 당장 수소문 해가지고 1억 7천 빌려달라고 하면 어렵습니다. 반대로 내가 빌려주기도 대단히 어려운 돈이에요. 당장 3천 정도만 돼도 어렵고 1,000만 원 정도도 쉬운 돈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거 10,000원에 해결할 수 있으면 그 보험 가입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1억 7천을 대출 받으시고 빌리시고 하다가 징역을 살던지 실형을 받던지 하는 것보다 10,000원짜리 보험을 가입하고 20,000원짜리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서 그런 문제를 없게끔 만드는 게 훨씬 낫지 않나요? 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변호사 선임비가 없어, 보니까, 딱 보니까. 없거나 적어. 그러면 얘기하시고. 고객님, 지금부터 교통사고 나가지고 상대방이 합의하자고 했는데 못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뭐 고소를 하면은, 이제 뭐, 법정을 왔다 갔다 하셔야겠죠? 법원 가서 뭐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본인 변호를 본인이 하실 거예요? 아니시죠? 아니시죠?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억울해요. 뭐 알아줍니까? 조용히 하세요. 하고 나가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나가라고 한다고요. 그런 사람은 우리 드라마랑 법정이랑 다르대요. 예?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런다고 해서 안 도와줍니다. 그게 아니라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가 조사를 하고 우리한테 유리한 근거나 자료를 찾고 하면서 이제 법정 다툼을 하겠죠. 그죠? 근데 그러려면 변호사 선임비가 필요해. 자, 변호사 선임비 국선 변호사 쓰실 거예요? 아니면 김현장 변호사 쓰실 거예요? 너무 뻔한 질문이죠. 이러는 거 RP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고객님께서 지금 징역 안 가려면은 누구 쓰실 거냐고, 변호사 누굴 쓰실 거냐고요.
능력 있는 변호사 쓰겠죠. 김앤장, 태평양, 어디, 저기, 법무법인, 바른 이런 애. 이름난 로펌의 변호사를 쓰겠죠. 그런데 변호사분들은 수임료만 몇백에 성공하게 되면 성공 보수를 또 받게 되고, 1심, 2심, 뭐 대법까지 가게 되면 거기에 또 들어간 재반 비용이 또 필요하고, 그렇죠? 사무장 통해가지고 뭐가 필요하다, 뭐 증거 수집 필요하다, 뭐 그거 할 때마다 돈인 거 아시죠? 근데 그런 것도 운전자 보험 2만 원, 뭐 만 원짜리 해결할 수 있으면 그 보험 가입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50만 원. 네. 아,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당연히 해야죠. 네? 만 원, 2만 원 아꼈다가 폐가 망신한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 고객님의 운전자 보험에 변호사 선임비는 5천만 원밖에 없으시고, 교통사고 처리 지원비는 1억으로 해서 2억보다 1억이 부족해 2억으로 새로 나와가지고요, 고객님 어쩌고 저쩌고. 아우, 지루해 한다고요, 고객이. 질문 한마디만 하면 돼. 질문 한마디만. 고객님한테. 고객님, 지금부터 교통사고로 합의를 하셔야 하는데 상대방이 2억을 달라고 합니다. 고객님의 운전자 보험에서는 5천만 원도 채 안 나와요. 그럼 1억 5천 어디서 구하셔야 되는데 1억 5천 당장 빌릴 수 있습니까? 반대 상황이 됐을 때 고객님은 1억 5천을 일가 친척이나 형제나 부모님한테도 쉽게 빌려주실 수 있습니까? 그거 받을지도 안 받을지도 모르는 돈인데. 아니, 맞잖아요. 1억 5천이 없는 사람이 1억 5천 빌려가지고 1억 5천 갚을 수 있겠어요? 10년이 걸지, 20년이 걸지, 30년이 걸지 어떻게 알아요? 아, 물론 사랑하는 가족이 그렇게 되겠다 하면 나도 돈 쓸 수야 있겠지만, 내가 빌리는 건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만 원, 2만 원이면 운전자 보험을 해결할 수가 있대. 그 보험을 가입을 안 하는 건 바보 멍청이죠, 바보 멍청이. 그런 사람은 운전 못하게 팔다리를 묶어놔야죠, 이렇게.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한문철 변호사 고생하는 거예요, 지금. 또 갑니다, 쾅! 사고가 나버렸죠. 맨날 이런단 말이에요. 그분 요즘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자, 운전자 보험. 자, 시작은 이거예요. 적립금이 많기 때문에 개인이 가입한 보험치고는, 운전자 보험치고는 보험료가 비싼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운전자 보험과 주택화재 보험을 가지고 높은 수당을 체결하기는 어려워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근데 1차원적인 생각이에요. 여기 적립금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있는 적립금을 빼서 부족한 보장을 다른 데 채워야지. 근데 2만 원짜리 보험에 적립금이 5천 원이 들어있는데 이 사람이 암진단금이 부족해가지고 어디다 채워? 5천만 원으로 종신도 받아야 돼, 암보험도 받아야 돼, 내열과 심혈과 채우니까 15만 원이 부족해. 고객님, 적립금은 5천 원인데요. 부족한 거 15만 원을 채우시려면 15만 원이 필요해요. 누가 채워? 안 채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고객님이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왔는데 고객님이 쓸 수 있는 돈이 5천 원밖에 없는데 5천 원으로 설계를 다 해보니까 15만 원이 나오네? 미치고 환장을 노르시죠. 애초부터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객님, 이 보험에 적립금이 많이 들어있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고객님 운전자 보험은 지금 당장 사고가 났을 때 고객님한테 1억 5천만 원의 돈이 필요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고객님 운전자 보험 가입을 하셨는데 사고가 나면 고객님이 합의금으로 1억 5천을 더 물어주셔야 되는 보험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거나 혹은 고객님 운전자 보험 가지고 가셨다 사고 나면은 일가 친척한테 1억 5천 빌리셔야 됩니다. 2억 빌리셔야 됩니다. 변호사 선임비 5천만 원씩 빌리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게? 고객님이 가입하신 운전자 보험에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3천만 원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합의를 1억에 하겠다, 2억에 하겠다고 하면 그 부족한 금액만큼을 고객님께서 구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제안드리는 보험에서는 만 원, 2만 원이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컨설팅 받아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봐도 되잖아요. 그렇죠? 소리 지원금 2억까지 나왔어요. 맞아요. 네. 이게 사람 그 인원 수당 2억
피해보고. 제가 알기로는 네. 만약에 두 사람이 같은 두 사람 한 사람당 이력이 최대로 네. 이렇게 가능하다고. 진짜 사망인데 최대. 네, 최대.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거기에 부상 급수에 따라서 부상 주수에 따라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르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그렇다고 우리가 4억씩 지급해 드릴 수는 없잖아요. 국내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선 2억이 제일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더 높게 구할 수는 없죠. 구할 수는 없죠, 당연히. 제가 잘못 알아요. 네? 뭘요? 잘못 알아요. 뭘요? 그 원래 2억인데 네. 그 사람 숫자당 네. 이렇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제가 그거도 마저 알려드릴게요. 마저 알려드리는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어차피 2억까지밖에 보장이 안 되지 않냐. 근데 2억까지밖에 보장이 안 되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나온 보험 중에서 제일 보장이 좋은 게 2억인데, 고객님은 그거보다 한참 밑에 있는 걸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10,000원, 20,000원 내시는데도 불구하고 적립금까지 내고 계시다. 근데 우리는 잘못 접근하는 건 적립금을 뭐 빼고 여기다 보장을 더 채우고 막 그런 얘기 구구절절 하느니 그럼 마지막에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 정리가 되면 고객님은 다른 사람보다 5,000원을 더 많이 내시는데 오히려 반대로 합의금은 1억 5천, 2억을 빌리셔야 되는 상황이었다. 5,000원을 줄여드리고 합의금을 최대 2억까지 받게끔 해드린다. 교통사고 처리 지원비를 최대 2억까지 받게 해드린다고 하면 그거면 되지 않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운전자 보험이나 주택화재 보험 같은 경우에 이런 적립금이 과도한 보험들이 나왔을 때는 내가 이걸로 뭘 하겠다가 아니라 이걸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작해서 하나하나씩 들어가는 거죠. 반대,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운전자 보험 하나만 받으면 끝나요? 아니에요. 자, 여기서 마법의 꼬꼬무를 가는 거예요. 거기는 제가 그래서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건데 이 보험 제한을 어디서 받으셨어요? 혹시 이 보험 제한 받을 때 같이 가입하신 가족분들이 계시거나 같이 가입하신 분이 계세요? 혹시 이 보험을 제한한 누구누구한테 혹시 다른 보험도 제한을 같이 받으셨나요? 라고 하시면 왜요 그건? 제가 이 설계를 보니까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왜냐면 좀 조심스러운 거지. 왜냐면 다짜고짜 이런 쓰레기 같은 설계를 누가 했어요? 그러면은 왜?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쩐지 설계가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갑자기 이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요즘 애들 말로 탈룰라라고 하거든요. 막 이상하게 욕을 한참 했어. 신나게 했는데 근데 그 저희 언니가 한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제가 조금 이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요거를 혹시 제안받으신 설계사님한테 다른 보험도 가입을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예, 맞는데요. 왜요? 그러셨군요. 이제 혹시나 이렇게 또 아쉬운 부분이 있을까봐 조심스럽게 여쭤보는 거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른 것도 좀 함께 살펴봐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하더라도 운전자 보험 하나로 시작을 했는데 뭐까지 받는 거예요. 나머지 것도 받고 그 보험을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가족까지 했다면 가족에 대한 팩트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까지 하는 게 적립금이 과도한 운전자 보험, 주택화재 보험을 시작으로 가족들 혹은 소개받은 사람들 거 팩트까지 다 받는 방법이에요. 운전자 보험이랑 주택화재 보험으로 갑자기 뭐 1,000만 원씩 급여를 받으려면 몇 건을 해야 돼요? 100건을 해야 돼요, 한 달에. 100건 이상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방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소리 듣는 거죠. 이 설계사님 진짜 설계 잘하신다. 알기 쉽게 잘 설명해 주셔. 이러시면 돼요. 여기까지 끊어서 가겠습니다.